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있어. 한번 찌르니까 그 사람이 이거. 나왔네. 맞네. 팔자 걸으면 약간 뒤뚱거리면서. 지난 2017년 8월 21일 오전 7시 28분 2002년 여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이른바 부산 커피숍 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 지난 2000년 5월 강서구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감치 후 시체를 유기한 피해자 A를 특정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지난 2002년 5월 31일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공근로 일을 하던 남성의 눈에 띈 노란색 마대자루. 2장의 마대자루와 6장의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시신은 청테이프에 손목과 무릎 그리고 발목이 묶여 있었고 수차례 칼에 찔린 채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40여 곳을 칼에 찔린 채 숨져있던 여성은 당시 22살이던 최송희 씨였습니다. 사건 당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송희 씨는 밤 10시경 퇴근을 한 뒤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희 씨가 실종된 다음 날 이 남성이 송희 씨의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해 간 겁니다. 빨간색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쓴 20대 남성. 경찰은 그를 용의자 갑이라고 칭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송희 씨를 납치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40여 개의 자창 역시 협박 과정에서 생긴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최송희 씨 행세를 하며 송희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 간 겁니다. 게다가 같이 온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자 용의자를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제보가 왔죠. 피해자의 적금을 해약해 갔던 용의자 을과 병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주점 종업원들입니다. 피해자 적금을 해약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 여자를 섭외하려고 주점에 갔고 인출에 이용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외모가 상당히 닮았던 용의자 병. 그녀를 섭외해서 최송희 씨 적금 500만 원을 인출시킨 이는 당시 주점 손님이었다는 용의자 갑. 그가 양 씨였던 겁니다. 마치 지문을 인식하듯 얼굴의 전체 굴곡을 인식해 동일인을 판명하는 국가수 검사로 CCTV 속 인물은 양 씨 이미 확인됐습니다.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있어. 살인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영장이 뭐 가짜 같습니까? 가짜라니까 아직도 모델을 영업했어요. 그러니까요. 양 씨는 이후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겁니다. 피해자의 예금과 적금을 인출했다는 점만으로 강도 살인과 같은 중죄를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폭행 협박 정도로도 가능한 행위거든요. 살인하지 않고도. 예, 살인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살인과 연결되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어떤 입장일까? 때는 송희 씨가 실종된 날 저녁 8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시쯤 퇴근합니다. 실종 당일 송희 씨가 퇴근한 시각은 밤 10시경입니다. 그런데 대체 양 씨는 어떻게 그 시각에 송희 씨 가방을 주었다는 걸까?
피해자가 수첩에 적어둔 전화번호와 신분증에 뜬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비밀번호를 유추하게 했지만은 실패했던 양 씨. 그러자 그는 말을 바꿉니다. 피해자의 수첩에 적혀있던 부모님의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맞췄다고 말입니다. 피해자의 가방과 통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의 개연성이라든지 신빙성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죠. 얘는 죽어보고 있어요. 죽었다. 안 걸려. 두 여성 중 적금을 해약할 때 송희 씨 역할을 했던 용의자 병. 안타깝게도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인물은 용의자 을뿐입니다. 적점이 아니라 그 예전에 X라고. 그런 사람 없다. 침묵하는 건 용의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명이 해병대 오빠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금 자주 왔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양 씨는 송희 씨와 닮은 용의자 병과 친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이거는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양 씨의 부탁을 받은 용의자 병이 은행에 가면서 용의자 을을 데려간 걸로 주점 사장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년 뒤에 우리 가게 양씨가 또 왔어요. 내가 뭐 어디 외국에 갔다가 이제 왔다 하면서 찾더라고요. 청소년 성매매와 부녀자 강도 강간으로 지난 2003년부터 9년간 수감 생활을 한 양 씨. 최송희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시절 그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9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양 씨가 사망한 용의자 병을 찾아왔던 겁니다. 수배 전단을 봤을 거예요. 나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본인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 좋은데 전에 잠깐만 남자 앞이자고 전화 통합시다. 단순히 가방만 주운 거라면 살인범으로 체포된 자체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검거 직후 압수됐던 휴대전화. 휴대폰 한 대 더 나왔어요. 마대자루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들으라고 해서 차 트렁크에 실어줬다.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안에 물컹하고 원통형으로 길고 둘이 들어도 무거웠다. 근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 오빠가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다. 변호인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행이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 동거녀의 도움을 받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송희 씨 사건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간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니까 무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가 죽였다 했거든. 칼로 쑤시니까 지가 팍 솟아가지고 시티커버 다 베리고 도배 세배했다고 시값했거든.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알게 됐다.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 타 해가지고 태웠다. 형을 오래 살았잖아요. 잘 알거든. 형사들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담배 피우면서 시부리 받자. 근데 법적 정보가 없다는 이런 것까지도 다 아는 놈이라니까.
모르지. 그날 처음 봤네. 전화 마시고 있다가 나한테 다시 나오는 거지. 지금 이거 도와줄게 했잖아. 맞아요. 그래도 이제 지들끼리 이제 좀 피곤하니까. 7일까지는 언제 듣고 갔노?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건드려야 될 건데. 알았어. 드라이브 하고 그래서 자서 집에 가서 나 진짜 잔다고 이제 그냥 바꿔 보자. 근데 이제 갑자기 한번 찌르니까 와 이거 장난이가 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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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 미치였었네. 너무 같은 부담이 모르겠다. 그래서 심각하고 걱정 그거보다 심해서 피가 아니 비밀 있으면 평소 우리가 뭐하는 생각이지. 저 제가 조그마한 발언인데